자, 오늘 아로나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로나민이라고 하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영양제예요. 영양제인데, 이 아로나민을 상징하는 색깔은 다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을 탈피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상징하는 색깔을 바꾸는 데는 큰 이유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동제약이 아로나민을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특히 아로나민 골드 액티브라는 제품에 리브랜딩을 적용을 했는데요. 이거 광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광고도 굉장히 산뜻하게 나와 있고요. 색감들이요. 노란색을 좀 탈피해서 파란색 라인을 좀 많이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로나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강점을 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파란색이 상징하는 새로운 스토리로 브랜딩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을 전면에 내세우고요. 노란색 중심 패키지를 탈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40을 노리는 선택이라고 해요. 2040들이 좀 더 산뜻한 이미지 그리고 좀 더 액티브한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제품 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은 웰리스하고 관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뭐 영양제니까 당연하지만 관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웰리스도 뭐 그냥 넘어가기 좀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영양제 챙겨 먹고요. 그러니까 웰리스라고 보여지죠. 결론적으로는 2040 조금 더 틈을 좁히면 2030 세대가 과거보다 이런 영양제 제품에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접근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40대에 해당을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20대 때 생각해 보면 영양제는 아버지, 어머니 사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먹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근데 요즘은 정말 관리들 열심히 하시죠, 그렇죠? 예, 이런 변화가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아로나민의 이 파란색 활용, 웰리스하고 일단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파란색을 활용한 게 웰리스란 뜻이 아니고요. 파란색을 활용하면서 뭔가 리브랜딩을 하고 새롭게 무언가 선보이려고 노력하는 이 흐름이 웰리스 트렌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에 원동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변화하고 또 뭔가 더 열심히 하려면 이게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그러네요. 웰리스래 다들 관리에 신경 써.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이유들이 하나의 예,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웰리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웰리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고 빠른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왜 웰리스가 쉽고 빠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과거보다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 챙기는 게 아니라 아로나민 골드 액티브 하나로 예, 이렇게 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우리 근처에 한번 제로나 로우푸드 음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보다 접근이 많아졌고 접근성이 좋아졌으니 접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웰리스라는 거는 이 세대적 특성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특히나 웰리스 관련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리브랜딩 타이밍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 얘기는 아니지만 브랜딩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쇼폼 시대인데 브랜딩이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들 해요. 왜냐하면 브랜딩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관심이 이동하는데 이렇게 길게 우리의 브랜딩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이런 의문인데요. 맞아요. 과거보다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브랜딩 안 합니까? 예,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스토리가 있으면 몰입하고 스토리가 없으면 몰입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브랜딩이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나 기관 혹은 브랜드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스토리가 없으면 그냥 단발성 접근에 그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딩 잘한 기업은 사람들이 계속 접근하겠지만 브랜딩 못한 기업은 예, 한두 번 그냥 보고 말겠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쇼폼 시대라고 해서 브랜딩 안 하느냐? 아니요. 어쩌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로나민 사례로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아로나민 이야기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리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리브랜딩을 택한다는 건 상당히 과감한 선택입니다. 그 과감한 선택을 하게 만든 트렌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오늘 얘기 꼭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예, 또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예, 말씀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